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NCS 사용 설명서 NCS 해법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산업인력공단 NCS 센터의 김진실입니다. 자, NCS에 대한 오해가 많은데 진실은 무엇이고 오해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NCS는 경직적이다. 어떻게 일을 하는데 다양한 분야 지식과 기술과 태도가 있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표준화시키지? 이것은 꼭 규격화시켜가지고 우리나라 이게 산업 현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거 아니야라고 이 경직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 외국에서도 이 표준을 만들면 이것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요. 우리나라도 이제 매년 3년마다 아니면 그 이제 시대적 변화에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는 그런 직종 같은 경우는 보다 더 빠르게 보안 개발 그리고 분류 체계까지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분류 체계 같은 경우는 개발을 위해서 만든 행정 시스템이고요. NCS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그 분류체계 무시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NCS를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매년 분류체계도 업데이트를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내 분야가 없다면 이것을 어떻게 분류체계에 담을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을 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NCS는 말씀드렸듯이 분류체계가 있고 그 하나하나의 능력 단위, 이 모듈 단위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탄력적으로 지금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학습자들의 수준이나 그 분야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양한 능력 단위들을 활용해서 교육 과정을 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왜 경직적이냐는 이런 우려가 있냐 하면 이것을 그대로 활용을 해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왜냐하면 NCS는 국가 차원에서 만든 건데 어떻게 그게 맞겠습니까? 기업 현장하고도 딱 1대1로 맞지도 않고 교육 현장에서도 맞지가 않아요. 또 내 경력 경로, 소위 말하면 커리어를 그리는 데 있어서도 맞지 않겠죠. 이것은 자신에 맞게끔 모디파이하고 커스터마이징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국가 재정 이제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NCS를 그대로 쓰면 돈을 더 많이 주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현장에서 이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이제 그 활용의 유연성을 지금 두어야 할 시점입니다. NCS를 적극적으로 활용, 즉 NCS를 그대로 활용해서 이 교육 과정이 나중에 자격으로 쓰고 그 자격이 나중에 채용에 쓰고 그 채용이 나중에 보상 기준까지 다 이렇게 연동되는 NQF를 만들 때는 NCS를 좀 그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고요. 그게 아닐 바에는 NCS를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 내가 교육 과정에다 쓸까? 아니면 취업 지원에 쓸까? 아니면 교과 영역에는 아닌 비교과 영역에 NCS를 쓸까? 커리어를 개발할 때 쓸까? 다양한 분야에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때는 NCS는 참고 자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그 경직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얼마든지 옛날에서 없었는데 지금 있으니까 도움이 되는 자료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다 긍정적으로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4년제 연구 인력에는 맞지 않다. NCS는 특성화고등학교, 전문대학 이런 이제 직업 이제 훈련기관, 직업 교육을 하는 거기 특성화시키는 데에만 활용을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 NCS 수준 체계 얘기했죠. 기억나시나요? NCS는 그 분야에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처음 입직자 수준부터 이제 일의 경력에 따라서 사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임원까지 8단계까지 수준이 나왔기 때문에 얼마든지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다만 이제 그 학문을 R&D를 추구하는 데에는 굳이 이 직업 현장하고 다르게 정말 이제 그 연구 성과에 더 이렇게 그 초점을 두는 부분은 굳이 NCS를 활용하지는 않아도 되겠지만 그 연구자가 나중에 연구 인력으로 직업인으로서 활용을 하려면 이 연구물을 잘 이제 연구도 쓰고 그것을 퍼블리시하고 남들한테 설득하고 하는 그런 능력도 굉장히 필요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NCS는 이거에는 맞지 않으니까 나는 안 쓸 거야가 아니라 그 NCS는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는 그런 기제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그 산업 현장 기술은 엄청 빠르게 변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NCS가 그것을 반영을 할 수 있습니까? 국가가 어떻게 매번 그것을 돈 들여가지고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이제 이런 의문이 있어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NCS는 그냥 직무 분석 아니야? 직무 분석이라고 하는데 이 NCS는 소위 말하면 이 능력에 대한 분석이에요. 능력. 근데 사람이 그 능력이 그렇게 그때그때 막 바뀌나요? 자주 바뀌나요? 그건 아니라는 말이죠. 다만 이제 아주 IT 분야라던가 정말 빠르게 변화하는 부분은 그때 맞는 능력들이 이제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게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NCS 홈페이지에 NCS 위키라는 부분이 있어요. 당초에는 위키피디아라고 이제 만들려고 했었는데 위키피디아는 이제 그 고유명사라고 해서 그 용어는 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NCS 위키라고 해서 그 부분에 이 부분은 뭐가 부족하고요. 앞으로 이런 게 또 추가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업엔 오케이, 뭐 서비스업에는 노라는 그런 이제 뭐 설왕설래도 있는데요. NCS 하니까 거의 뭐 생산직, 뭐 건설, 건축 뭐 이런 데에만 쓰고 우리는 그 서비스업인데 이쪽은 맞지 않구나라고 이제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근데 분류 체계를 보시면 한국 고용직업분류라는 게 뭡니까? 우리나라 전체 고용보험을 돌리는 그 행정 시스템이고요. 우리나라 직업의 한 80%는 커버를 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한국 고용직업분류에 있는 그 첫 번째 뭐 국회의원이라던가 사업관리자 이런 쪽은 사실 NCS화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마지막 24번 군인 이것도 NCS화 하지 않았어요. 군인은 또 보안 문제 그런 게 있어서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나라의 전체 한 80%의 직업을 커버해서 그에 필요한 능력들을 지금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제조업만 쓰고 이거는 서비스업은 아니야 이건 아니라는 거죠. 서비스업에도 우리나라 이제 금융, 보험, 문화, 예술, 디자인, 방송 이런 다양한 분야에도 지금 만들어져 있으니까 각각 분야에서 필요할 때 만약에 내가 전자기술 영업을 하겠다. 그럼 전자기술 그 전문적인 지식 플러스 영업 쪽, 마케팅 이런 쪽에서 능력 단위를 가지고 와서 활용을 하시면 얼마든지 다양한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그리고 분야에 맞는 교육 과정을 만드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직무별 노동시장이 아닌데 어떻게 NCS가 맞냐. 우리나라는 외국처럼 정말 진짜 수시 채용이 막 활성화되어 있고 경력직 채용이 활성화되어 있고 예전에 했던 경력을 인정해주는 그런 체계가 활성화되어 있고 이렇지 않은데 어떻게 우리나라의 NCS가 맞냐 이러는데요. 그런 노동시장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사실. 맞지 않는다고 지금 우리는 옛날 방식대로 그대로 해야겠다.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즉, 이제 직무 중심으로 인력을 이제 활용을 해온 경험은 사실은 없죠. 그동안은 이제 제너럴리스트를 키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규모 공채가 굉장히 활성화된 이유가 일단은 그냥 범용적인 인재를 뽑고 우리에 맞게끔 키워야겠다라고 하는 거죠. 직무 순환 배치를 하면서 그렇게 키워야겠다 하는 거죠. 하지만 그동안 대한민국 뭐 NCS 사용 설명서 이 방송을 통해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미래 환경이 예전 같지는 않다는 거죠. 그때 거기에 맞는 그 스페셜리스트,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전문성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 NCS가 지금 이 노동시장이 현재로서는 좀 경직되어 있다 하더라도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 뉴스를 보시면 공공기관도 성과연봉제다, 뭐 임금피크제다 그런 거 혹시 보셨나요? 성과 연봉을 주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제대로 평가를 해가지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기준에 따라서 연봉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노사가 합의해가지고 확실하게 능력을 얼마큼 키워야 될지 알려주고 그것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그 기업이 지원해주고 만약에 그것을 도달을 했으면 제대로 보상해주고 이것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확실한 평가 기준이 필요하겠죠. 그때 NCS가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NCS가 좀 너무 어렵게 개발됐다. 그래서 활용하는데 좀 어렵다라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NCS가 현장 기반, 현장에서 필요한 그 능력들을 나타낸 자료이기 때문에 대기업이나 뭐 아주 그냥 고급 훈련을 했던 그런 데서는 이제 그 어려움 없이 받아들이긴 해요. 근데 완전히 동떨어진 옛날 방식대로 진짜 경제학계로는 30년을 똑같은 걸 얘기를 해도 누가 하나 뭐라고 하지 않았던 그런 옛날 방식대로 했던 데는 이게 너무 이제 어렵죠. 그래서 교수님들도 산업 현장 연수도 필요하다, 역량 강화하다, 강화를 해야 한다 이런 이제 요구도 있습니다. 어찌 됐던 지금 시대 변화가 그런 사람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실제 가르치는 분들도 이런 것을 좀 많이 지금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에서는 NCS 전반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풀어봤는데요. 이제 이번에는 NCS 채용에 초점을 둬서 어떤 오해가 있는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는 이제 대규모 공채를 하는데 어떻게 그 수많은 사람들의 직무 능력을 봅니까?
이건 가능합니까?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한 번에 이제 그 사람 능력을 보기 위해서는 진짜 2박 3일, 1박 뭐 일주일 동안 그 사람을 제대로 행동을 보고 하면 정말 금상첨화겠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절차가 있죠. 서류에서도 한번 보고 필기에서도 한번 보고 그다음에 면접에서도 한번 보죠. 근데 많은 분들이 그냥 결국은 또 필기에서만 보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필기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많이 오픈됐을 거예요. 옛날에는 스펙으로 막 점수가 안 되면 아예 필기를 볼 수 있는 자격조차 주지 않는데 NCS를 통해서 그 필기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더 넓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서류에서도 보죠. 그 사람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자기소개서를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판단할 수 있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필기는 이제 점수화로 이제 가는 거고 마지막 그 면접에서 많은 영향을 끼칠 거예요. 면접에서 대화하는 방식, 이 사람이 어떻게 이제 긍정적으로 행동을 하는지 태도나 스타일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직무 능력도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무 능력 채용은 결국은 취약계층한테 불리한 거 아닙니까? 이러는데요. 오히려 스펙 위주의 그런 그 채용 방식이 더 취약계층에 불리하지 않았습니까? 스펙 위주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면 있는 사람들이 좋은 정보를 받고 또 돈이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뭐랄까 이제 그런 그 기회를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오히려 직무 능력 채용은 그에 상응하지 않고 본인이 그 평가 기준에 따라서 어느 정도 경험을 쌓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이제 우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은 과도기라 학교 교육에서 이걸 받치지를 못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NCS가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쌓고 있는 그 스펙을 정말 제대로 방향을 잡는 데 있어서 NCS를 참고를 하고 그 스펙이 또 무용지물로 그냥 책상머리의 스펙이 아니라 정말 행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NCS는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취업준비생에게 혼란을 유발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벌써 이제 1년이 지났죠. 처음에는 서류하고 면접에만 더 이제 보고 필기는 사실은 의무는 아니었어요. 공공기관에서. 근데 그 공공기관은 이제 그 사람을 채용하는 입장에서는 뭔가 공정성, 객관성 때문에 필기 시험에도 많이 이제 도입을 했습니다. 특히 인적성 검사를 직업기초 능력으로 바뀐 기관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다만 지금 사교육에서 직업기초 능력과 관련된 그런 사교육들이 너무 많아서 안타까운데 이게 결코 학원에서 배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결국은 학원에서 배우는 것도 우리 지금 방송이라던가 이런 이제 NCS 사이트에 올라간 그런 것을 그냥 가르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돈 들이지 말고 우리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유튜브에서 이렇게 찾아보면 다양한 이제 동영상들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NCS Q&A 센터에 계속적으로 질문을 이제 올리시고 그에 상응하는 그 답변 자료는 이제 이메일로 저희들이 직접 보내기도 하고 이 방송을 통해서 풀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채용의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는가 이제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옛날에 필기 시험 볼 때는 확실하게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보다 공정하다고는 판단을 했어요. 너무 이제 스펙 위주로 가서 이제 문제지만 하지만 이제 직무 능력을 평가할 때도 충분히 공정성을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어떻게 그 능력을 평가할 수 있습니까?라고 그런 이제 Q&A에 대한 답을 드렸는데요. 사실 능력도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또한 서류 전형과 필기, 그다음에 면접이라는 이런 절차를 통해서 평가하는 부분도 있고 확실하게 변한 부분은 면접입니다. 예전에는 면접을 볼 때 도대체 저 사람이 뭘 물어볼지 그리고 굉장히 면접관에 따라서 이게 그 바이어스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미 채용 공고에 어떤 걸 질문을 하겠다는 것을 다 나옵니다. 그것을 우리는 준비만 하면 돼요. 그리고 면접관들은 그 직무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의 행동 지표들을 물을 수 있도록 미리 이제 면접 문항들을 만듭니다. 그리고 면접관 교육을 반드시 시켜야 돼요. 이것을 제대로 물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NCS는 대규모 일반 공채는 맞지 않다. 왜냐? 그 직무별 스페셜리스트를 뽑는데 전체적인 대규모 그런 걸 뽑는 데는 맞지 않지 않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요. 사실 이제 최근에 꼭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직무 적합성 평가라던가 직무 능력 평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군별 역량 평가를 강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우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직군별이 꼭 이제 NCS라는 게 이제 굉장히 이게 그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스페시픽하게 하지 않더라도 큰 범위를 직군이라고 하면 NCS의 뭐 중분류 수준 그런 쪽으로도 지금 뽑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신입사원으로서 진짜 공통적으로 갖춰야 될 그런 능력, 직업 기초 능력은 얼마든지 대규모 공채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 대기업에서 지금 이제 사람을 뽑을 때 쓰는 그런 직업 윤리라던가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가 있어요. 직업 기초 능력에. 이게 다른 게 아니라는 거.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뭐 NCS 써라, NCS면 모든 게 바뀐다, 좋다 하니까 그럼 이게 만병통치약이야? 뭐 이것만 쓰면 다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그건 아닙니다. 그게 갈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야죠. 학생들도 그러면 NCS 봤으니 나는 뭐 채용되겠네. 이게 아닌 거죠. 그 재능을 잘 찾고 그것에 따라서 노력을 해야죠. 교육도 마찬가지로 이거에 따라서 제대로 교육을 바꿔야지. 무조건 나 NCS 활용했어. 내 할 일은 다 했어. 이건 아닙니다. 그 철학에 맞게끔 제대로 학생들의 교육 그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교육 프로그램도 바꾸고 그에 대한 평가 방식도 바꾸고 수업 방식도 바꾸고 실험 실습 장비도 좀 바꾸고 하면서 뭔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NCS 자체는 가치 중립적 개념이에요.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단지 활용했다는 것만으로 만병통치약처럼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NCS 전반적인 오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죠. 호랑이는 피할 수 있어도 시대 변화는 피할 수 없다. 예전에 그 고려 말이 어땠습니까? 임진왜란은 왜 왔습니까? 조선 말 일제에 우리가 왜 나라를 빼앗겼습니까? 그 시대 변화에 따라서 그때그때 대처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못했던 그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NCS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는 거 다시 한번 이해하시고 NCS를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